네, 반갑습니다. DSA 컨설팅 대표 김대영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면접 관련된 영상이 아니고 제가 이제 예전에 올린 영상 중에 보면 제가 이제 교육기업에 자문이나 출강, 전속 계약을 할 때 개발한 그때 개발한 게 아니고 이제 개발한 걸 그 해당 교육기업에 이제 운영을 했죠. 그 필기 준비생들을 위한 이제 학습 관리, 학습 컨설팅 이제 이런 개념이고, 그냥 쉽게 말하면 대입 분야에 보면 에듀플렉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가 보면 학원은 아닌데 이제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게끔 거기 선생님들이 이제 스케줄 진단해주고 이제 계획 짜는데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동기부여하고 뭐 질의응답 해주고 뭐 이런 거예요. 그 에듀플렉스. 그거랑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좀 그거랑 다른 부분도 있긴 한데, 제가 이제 그 재수 쪽하고 그 다음에 여기 공무원, 경찰 쪽 학원 관계자분들의 요청을 받고 이제 이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제 실제로 운영한 거는 이제 윌땡에서 제가 그 총괄할 때 부산 대구가 이제 그 당시에 영상학원이었어요. 영상학원이니까 이제 수험생분들이 이제 학습 능률이 저하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세밀하게 관리하면서 이제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끔 이 프로그램을 그때 무료로 제공했어요. 뭐 한 6개월 정도 무료로 제공하다가 이제 유료로 약간씩 전환됐고 진행을 했는데, 그때 이제 수백 명이 코칭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부산대구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운영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제가 프로그램 개발하고 거기 이제 그 상담 직원분들이나 행정 직원분들을 교육시켜서 이제 이거를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게 잘 안 돼서 제가 직접 이제 개발도 하고 운영까지 같이 했던 거예요. 같이 했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기존의 학원 수익성하고 맞지 않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무료로 돌리기에는 그 교육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이 크고, 그리고 이제 또 수험생분들이 당시에는 내가 돈을 내고 관리를 받는다는 게 좀 낯설어 했어요. 지금이야 이제 헬스장에 가면 내가 PT를 받잖아요. 1대1 PT를 받는 게 흔한 개념이 됐지만, 1대1 그 헬스장 PT 개념이 처음 나왔을 때는 그게 이제 다들 이상했죠. 왜? 그냥 헬스장 한 달 끊으면 관장님이 알아서 가르쳐 주는 거였는데 PT를 하라니 무슨 말이야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아주 당연시 됐죠. 그리고 실제로 어떤 단기 목표가, 중단기 목표가 있는 분들은 PT를 몇십 회씩 끊어서, 그러니까 좀 돈을 들이더라도 빨리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몸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잖아요. 이게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쪽 데이터를 막 분석해 보면 3년, 4년, 5년 차 장수생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 가만히 보면 그냥 학원가에서 비전문적인 상담 직원의 말만 듣고 거기서 이제 판매하는 영상 또는 오프라인 강의만 듣고, 그 다음에 또 교과목 선생님들은 자기 교과목에서 점수가 나올 수 있게끔 어드바이스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교과목 선생님의 어드바이스가 다 맞는데 하루에 24시간이 한정돼 있고 5과목, 6과목 뭐 이런 과목 수를 내가 소화를 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 공부 방법론으로 하면 절대 안 돼요. 거기서 오는 갭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한 차이점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합격생, 나하고는 라이프 스타일이 다른 합격생의 방법론만 믿고는 이제 따라했다가 이제 둘러가는 시행착오들. 이제 그러한 시행착오를 이제 1대1로 이제 상담 분석을 통해 가지고 학습 설계를 해주는 거죠. 그거랑은 달라요. 보면 여러분들이 뭐 사이버 대학의 독학사 플래너 해가지고 학습 플래너 해가 네이버에 보면 많이 하잖아요. 그거랑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 그냥 대입의 에듀플렉스를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쪽에 보면은 아주 잘 돼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이 제가 진짜 감탄을 했는데, 그쪽하고 좀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게끔 이제 도와주는 프로그램,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원래는 이게 제가 개발하고 이제 실제 운영해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진짜 그러한 에듀플렉스처럼 그냥 아예 그걸 모티브로 하는 학원이나 교육기업이면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필기학원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돼서 제가 되게 공을 들여서 개발한 프로그램인데 많이 아쉬웠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그 전속 계약하지 않고 제가 이제 직접 이 프로그램이 아쉬워서 어떻게 진행할까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 잠시 멈추고 2017년도까지 운영했었는데 멈추고 있다가 이제 최근부터
제가 이제 그 몇 달 전에 이 프로그램 다시 재개한다는 유튜브 영상 올리고 나서 전국 각지에서 이제 조금씩 문의가 오셔서 계속 진행을 했어요. 진행을 하고 이제 1, 2회 코칭 받고 나가고 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원래 프로그램대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게 그 코칭을 하루 한 번 또는 두 번 받았던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카페에 여러분들이 이제 3단계에 해당돼요. 이거를 이제 과제를 올릴 수 있게 제가 이제 게시판을 열었습니다. 열었고, 그 프로그램 안내 영상이에요. 안내 영상인데 DSA 코칭 케어 프로그램을 이제 그 네이버에 DSA 컨설팅 검색하셔도 되고, 카톡 플러스 채널에 아시죠? DSA 컨설팅. 카톡 플러스 채널은 어떻게 들어온지 아시죠? 카톡 플러스 채널에 DSA 컨설팅으로 1대1 카톡을 주시면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 안내 영상을 보내드려요. 그다음에 시수나 금액 보내드리고, 지금은 이제 할인된 금액으로 거의 50%가 할인된 금액으로 진행돼요. 그래서 온라인 1대1 코칭 같은 경우에는 5만원, 근데 부가세가 그 10% 추가된 금액. 근데 이제 이거는 점진적으로 올려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미리 신청을 하셔서 1회라도 지금 이 할인된 금액으로 시작을 하신 분들은 종료될 때까지 계속 이 금액이에요. 근데 이제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단계별로 인원수를 보고 적정 인원이 됐다 싶으면 이제 단계별 원래 금액대로 회복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지금은 5만 원인데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인원수가 채워져서 그 다음 금액대로 올려서 예를 들면 7만 5천 원 또는 7만 원이 되었다. 그러면 7만 원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 금액으로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다음에 혹시나 쉬었다가 다음에 코칭 받아도 그 금액이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인된 금액이 최종 합격하실 때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계속 적용되는데, 그래서 이제 미리 지금 이 금액, 해당 금액 이제 5만 원으로 1대1 코칭 미리 하셨던 분들은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 시작한 할인 금액으로 계속 최종 합격 때까지 가는 거라서. 그래서 만약에 하실 거면 지금 미리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 벌써 인원이 그 내보낸 분도 있긴 한데 제가 그걸 깜빡했어요. 왜 내보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밴드가 따로 있습니다. 그 안내 밴드, 공지 밴드가 있고, 과제를 올리는 과제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일기처럼 학습 계획표를 올리는 카페가 따로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이제 안내를 해드려요. 그러면 1차 코칭은 뭐가 진행되냐면, 제가 이제 문의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횟수만큼 그 제 회사 계좌로 이체를 하시고 연락을 주시면 그 코칭 케어 그 밴드에 초대를 할 거예요. 그럼 밴드에 초대하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영상과 안내대로 과제를 작성하셔서 저한테 보내주시고, 저하고 전화로 온라인으로 이제 코칭이 진행돼요. 코칭 케어 프로그램은 다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여기 오프라인으로 진행 안 해요. 왜냐면 여기까지 오실 필요가 없어요.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시간 낭비잖아요.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그래서, 그리고 지금 사실은 지금 코칭 케어 받고 있는 분들이 지금 전국 각지에서 받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어쨌든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는데, 그래서 밴드에 초대해드리면 거기 안내 영상이 있어서 거기 1차 과제를 하시면 되고, 이제 1차 코칭 때는 뭐가 진행되냐면 성향 분석이 진행돼요. 성향 분석 진행되고 생활 패턴 점검하고. 그래서 이분의 성향이 지금 현재 지원한 직렬에 적합한지를 제가 분석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공기업이나 고위직 승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직무 분석을 하거든요. 직무 분석을 해서 이제 문제도 만들어 드리고 하는데, 그러한 직무 분석 기법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중심 성향이 지금 현재 지원한 직렬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드리고 이제 어드바이스를 해 드리는 거,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생활 패턴을 점검해서 지금 수험생으로 이제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유의사항들이 있는지 기본적인 생활 라이프 스타일 점검하는 거, 그게 1차 코칭. 그 다음에 2차 코칭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직렬이 정해지시고 나면 제가 거기 그 2차 코칭 제가 2차 코칭 안내 영상도 안 올려드렸나? 그것도 올려드려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2차 코칭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면 경찰직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목별로 이제 인강이든 오프라인 선생님이든 뭐 과목별 선생님을 누구로 할지 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본 이론 강의가
이제 몇 강인지, 그리고 그 강의를 어떤 식으로 내가 소화를 시켜 나갈 건지 기본적인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그걸 바탕으로 제가 빅데이터로 이제 통계로 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6단계로 구성이 돼 가지고 1단계별로 소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과목을 예를 들면 5과목을 베이스로 했을 때 학습 몰입도가 80%일 때 해당 시험이 걸리는 소요 기간을 계산하는 걸 단계별로 이제 분류한 표가 있어요. 제가 개발한 건데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해서 디데이를 얼마로 잡아야 될지, 그러니까 몇 개월 또는 몇 년으로 잡아야 될지를 제가 계산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계산해 드리면서 1단계 기본 이론 강의가 이제 어떻게 계획을 잡아야 되는지 전반적인 부분을 코칭해 드릴 거예요. 그게 2차 코칭 때 진행돼요. 이제 2차 코칭까지 완료한 분들은 지금 요 내용을 네이버 DSA 컨설팅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카페에 DSA 코칭 케어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다가 매일마다 여러분들의 학습 기록을 올려주시면 좋아요. 매일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사실은. 그 다음에 올릴 때는 형식이 있는데 성함, 날짜, 딱 이렇게 뭐 심표나 느낌표로 분류하고 날짜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이제 3차 코칭 때부터는 슬럼프 예방 진단, 그 다음에 디테일한 학습에 있어서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학습 계획을 어떻게 변형시켜야 되는지를 코칭하는 건데, 이제 본인의 성함과 날짜를 분리해서 이렇게 딱 제목에다 적어 주시면 성함을 치면 여러분들 것만 쫙 떼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분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목을 그렇게 달아주시고, 거기에 글을 올릴 때는 예전에는 제가 자동 양식이 뜨게끔 했어요. 근데 그걸 좀 불편해 하셔서 이번에는 자동 양식이 뜨게끔은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내용이 담긴 뭐 스케줄러 플래너가 있다면 그거를 작성하셔서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주셔도 되고, 아니면 본문의 글쓰기로 올려주셔도 돼요. 대신에 이제 첨부 파일은 안 돼요. 첨부 파일은 제가 또 다운을 받고 열어봐야 되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본문의 글쓰기 또는 사진, 딱 보면 바로 보일 수 있는 사진 크게 사진을 첨부해서 올리든지. 근데 이제 뭐 한글 파일이나 워드 파일을 첨부하는 건 안 됩니다. 안 되고, 거기다 올리는 거는 월간, 주간, 일간 계획을 올리는데, 디데이가 설정되고 났으니까 월간에 내가 몇 과목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큰 계획을 잡아요. 그 다음에 주간 계획을 잡아요. 그 월간 계획을 기반으로 주간 계획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내가 지금 월간 계획이 경찰직 같으면은 1단계 기본 이론 강의를 기본 이론을 뭐 형법하고 형사소송법을 이제 보기로 했다. 아니면 과목 개편 이후라면 헌법과 이제 형사법을 두 개를 요번 달에 이 한 달 동안 이제 기본 이론 강의를 1회도 가기로 했다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주간 동안 몇 강을 봐야 되는지를 계획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량을 먼저 정해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그 해당 주가 시작되기 직전 일요일이나 월요일 날 바로 계획을 잡으셔야 돼요. 일요일 날 계획 잡는 게 좋겠죠. 주간이라면. 그렇게 잡은 다음에 주간을 기반으로 이제 매일간 양을 배분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뭐 주간 동안 뭐 한 과목 또는 두 과목을 60강을 봐야 된다면 하루에 10강씩 소화를 해야 된다. 그럼 10강씩 한 강당 시간이 나오고 10강씩 봐야 된다면 내가 하루에 얼마의 공부를 투자했는지 나오죠.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1강 계획을 잡는데, 1강 계획은 반드시 그날 밤에 적어 놔야 돼요. 당연히 내일 거, 아니면 그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날 1강 계획을 작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당일날 학습 계획 몇 시에 기상한 다음에, 기상하고 나서 아침 일기라고 다 하거든요. 그래서 기상하고 나서 그날 학습 계획을 어떤 식으로 몇 강, 뭐 형법 몇 강, 형소법 몇 강 보고, 복습은 뭐 얼마를 할 거고, 복습은 얼마를 할 거고, 이렇게 시간 배분을 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걸 이제 오전 중에 끝내요. 아니면 그 전날이나. 그래서 이 계획표를 만들어요. 작성을 먼저 하는 거예요. 작성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날 잠자기 직전에 그날 이제 계획에 대한 평가를 해야 돼요. 성취도 평가. 예를 들면 형법은 내가 뭐 좀 늘어지게 되고 막 졸리고 잠이 와서 원래 계획에 있어서 한 50%밖에 못한 것 같다. 이 다음에 한 80%한 것 같다. 오후에는 낮잠 자고 일어나니까 집중력이 좋아져서 한 80%는 한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저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길에 확성기 틀어놓고 막, 뭐 있잖아요. 성토하는 거. 민폐요, 민폐. 정말. 차라리 좀 조용하게 피켓팅 시위를 하든지. 저게 아직도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이해가시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학습 계획을 잡으시고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날 잠자기 직전에 내가 이제 그날 아침에 만들어 놨던 또는 하루 전날 만들어 놨던 계획이 각각 성취도가 얼마 되는지 표시를 하세요. 알겠죠? 시간별 성취도를 표시하셔도 되고 스타번치 이용하면 성취도 평가할 수 있잖아요. 시간별 또는 아니면 과목별 성취도로 하셔도 돼요. 그건 뭐 본인 편한 대로 하세요. 대신에 제일 중요한 거는 무드를 적으셔야 돼요. 무드. 기분. 그 밑에다가 무드, 기분. 그러니까 나의 학습에 그날 있었던 학습 컨디션에 관한 기분을 적는 거예요. 상세히 적으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왠지 모르게 머리가 띵해서 집중이 잘 안 되다가 오후에는 밥 먹고 나서 집중이 잘 됐다. 한 2시간 집중 잘 되다가 미래에 대한 고민, 이러이러한 걱정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다시 집중력이 저하되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아주 자세히 적을수록 좋아요. 이게 데이터가 기반이 돼서 제가 여러분들의 슬럼프 예방 또는 슬럼프 진단을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거를 이제 적어 주시면 돼요. 주간 계획도 동일해요. 그래서 그 한 주간 계획을 주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적어 놨죠. 이렇게 동일한 형태로 적어 놓고 그 다음에 해당 주가 끝났을 때 그 주에 그러니까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마다 성취도를 각각 평가하시는 거죠. 맞죠? 월요일, 수요일 그 전체 평가 성취도, 전체 성취도 이제 내 데이터 나는 거예요. 내고 나서 그 주간에 있었던 학습 기분을 또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거? 그래서 주간은 그 주에 한번 올리시고 본문에 올리고 나서 고쳐 적기를 하면 되겠죠. 고쳐 적기 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일간은 매일 올리시는 거. 매일 올리시면서 이제 작성하는 거는 본인이 아침에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학습 성취도나 기분은 마칠 때 적어야 되니까 그거를 다 적고 나서 한 번에 올리시면 되죠. 아니면 본문에 글쓰기를 하셨다면 먼저 본문에다 이걸 적어 놓고 마지막에 이 부분을 그날 자기 전에 기록을 해도 되죠. 맞죠? 요거는 선택사항이에요. 선택사항. 아니면 뭐 플래너에 적었다가 사진 찍으셔도 되고 어쨌든 이 두 내용이 들어가게끔 적으셔야 돼요. 월에 한 번 계획표 올리고 주간 계획표 한 번 올리고 일은 매일 올리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올려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3차 코칭이 진행될 때 슬럼프 예방 진단 또는 여러분들의 고민으로 인해서 학습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 이제 고민 상담 뭐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진행하는 게 3차 코칭이에요. 그럼 제가 3차 코칭 예약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올리신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미리 할 수 있겠죠. 그걸 기반으로 제가 합리적인 해결책 또는 가이딩을 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요게 핵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 만들고 나니까 좀 유출이 막 됐어요. 유출이 되고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아이디어를 빼가고 뭐 이 프로그램 관련해서 해서 좀 많이 속상했어요. 많이 속상했고 제가 뭐 일개 개인이 그걸 뭐 법리적으로 다툴만 할 수도 없는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 그걸 이제 이렇게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했는데 핵심적인 걸 다 빠뜨렸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오히려 이 프로그램 코칭 케어 프로그램에서 핵심은 사실은 뭐 이런 계획표 잡고 성취도 평가하고 이거 글 적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작성한 학습 성취도나 요 학습 기본 컨디션에 관한 서술된 내용들을 종합해서 이제 분석하고 그거를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다른 합격생 수험생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코칭하는 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다른 교육기업이나 뭐 이런 데 이제 유출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도용하려고 할 때 제가 그랬거든요. 그냥 저한테 정식 자문을 받고 핵심은 이러한 형태들이 아니라 실제로 이 코칭 케어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어떻게 데이터를 분석해서 가이딩을 해주느냐 이게 핵심이니까 그 담당자분들을 저한테 교육을 받게끔 보내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죠. 왜? 이게 돈이 많이 드니까.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답답했어요. 그래서 이걸 따라 하는 건 상관없어요. 이거 따라 하는 거
뭐 그 대입에 아까 말씀드린 에듀플렉스도 그 이러한 형태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외부적인 형태가 아니라 실제로 이 코칭 케어를 진행하는 선생님들이 이 학습 여러분들의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가이딩 해드리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혹시나 학원 관계자분들이 이걸 보고 있다면, 제 채널에 학원 관계자분들 좀 많이 보거든요. 보고 있다면 본인 학원에 또는 본인 교육기업에 도입하고 싶으면 저한테 정식으로 컨설팅 의뢰를 하시면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간단해요. 이거 간단하게끔 제가 만들어 놨고, 제가 이제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걸 담당하는 직원분을 여기에 이제 제가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상담 기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를 이 면접 강사 양성하듯이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따라하지 마시고 학원 관계자분들은 정식으로 컨설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받으실 바라고, 이거 코칭 케어 수강하시는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코칭 케어를 반드시 2회까지 하신 분들만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1회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의 성향 진단을 통해서 직무 적합성을 이제 분석하고 라이프 스타일 분석하죠. 그 다음에 2회차 때 D-Day 설정을 할 거예요. D-Day 설정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회차 때 하는 거라서 이거는. 그래서 코칭 케어를 저한테 2회 이상 받으신 분들은 당연히 이게 무료입니다. 무료로 여러분들이 네이버 카페에 이걸 계속 올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전 하나는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이제 궁금한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것들. 이제 코칭 케어로 수강 결제해서 하기에는 좀 뭐 그렇지 않은 거, 간단한 것들은 여기 일기를 적으실 때 질문 사항을 적으셔도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2차 코칭 할 때, D-Day 설정할 때 이제 뭐 본인과 협의하에 본인이 이제 한 과목씩 완성하는 형태로 큰 줄기를 잡고 싶다 해서 1단계 때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궁금한 거예요. 갑자기 2단계 때도 그러면 이런 한 과목 형태로만 해야 되는 건지, 뭐 그렇게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댓글로 답을 해드릴 수 있겠죠. 맞죠? 근데 이런 건 안 돼요. 제가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선생님 요즘에 우울하고 자꾸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성취도가 낮은데 어떡할까요? 이거는 제가 댓글로 코칭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대화를 통해서 문제점을 잡아가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수정할 건지를 제가 가이딩을 해드려야 되니까, 당연히 이러한 질문들은 코칭 케어 신청을 하셔야 돼요. 신청을 하셔서 제가 온라인 예약 페이지 아시잖아요. 온라인 예약 페이지다가 이제 본인 원하는 날짜로 이제 예약 신청하시면 제가 전화를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3차 코칭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충실하게 올려주셨는가에 따라서 제가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성실하게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성실하게 올려주시는 게 여러분한테도 도움돼요. 사실은. 맞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그 일반 등급분들은 다 오픈해서 볼 수 있어요. 서로가.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강제력이 생기기 때문에 카페에 올리시면 여러분들이 책임의식이 좀 생겨요. 하다가 하루 멈추면 내가 이제 그날 공부 안 한 걸 다른 사람도 다 알게 되는 거니까 성실하게 올려주시는 게 좋고, 학습 컨디션에 관한 기분이라서 이거는 뭐 개인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좀 민감한 개인사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따로 기록을 해 놓으셨다가 저한테 따로 이제 코칭 신청하시고 직전에 저한테 따로 보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만약에 민감한 개인사 때문에 내가 학습 컨디션이 계속 안 좋다면, 복잡한 가정사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에는 대략적으로만 적어놓고 두리뭉실하게 적어놓고 좀 상세하게 기술해서는 저한테 따로 개별적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밴드에 1대1 채팅 기능이 있어요. 코칭 케어 밴드에 제가 초대해 드리잖아요. 밴드에 코칭 케어 1대1 그 기능이 있어서 그걸 하시면 됩니다. 요것도 유튜브에 제가 오픈할 거예요. 이제 오픈하는데 조금 걱정되는 건 또 학원 관계자분들이 어설프게 따라할까봐 걱정되는데, 뭐 이거는 그렇게 특별할 게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이제 이걸 기반으로 어떻게 데이터 분석을 하고 이제 코칭을 하느냐가 그게 이제 핵심이라서, 학원 관계자분들은 어설프게 따라하지 마시고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제가 이제 기업 자문을 하니까 같이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